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한국은 아무리 생각해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국토 면적 세계 107위, 인구수 27위에 해당하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2018년 수출액을 기준으로 세계 6위를 기록했습니다. 총 6,049억 달러, 대략 670조 정도를 기록했는데 세계에서 7번째로 6천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하자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지하자원을 수입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다만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것이 단점이지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죠. 그런데 1960년대에 한국은 생각지도 못했던 의외의 제품들을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변입니다. 1960년, 70년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에는 가발과 함께 소변이 상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산업 발달이 미비해서 이렇다 할 수출품이 없던 당시 주요 수출품은 우리의 몸에서 얻어지는 것들이었죠. 여성의 풍성한 머리채는 싹둑 달라져서 가발로, 소변은 공중 화장실마다 비치되었던 흰색 플라스틱 통으로 모았습니다. 한 방울이라도 통 속에 라는 슬로건이 1960년에서 1970년대 공중 화장실마다 붙어 있었습니다. 학교, 예비군 훈련장, 버스터미널 등의 남자 화장실에 이런 안내문과 함께 흰색 플라스틱 통이 있었는데 바로 소변을 수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땅히 수출할 것이 없었던 우리나라는 소변을 모아서 화학 처리를 한 뒤에 일본에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은 1973년에는 5억 정도, 1974년에는 16억에 달했습니다. 사람의 소변에는 유로키나제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 효소의 일종으로 굳어버린 피를 다시 용해해서 녹여버리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고혈압으로 쓰러진 환자에게 72시간 내에 주사를 하면 높은 소생률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뇌혈전증, 심근경색, 중풍치료제에 두루두루 중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유로키나제는 1kg에 2,000달러, 대략 200만원 정도로 비싼 제품이었습니다. 1인당 국민 총생산이 1,000달러 남짓하던 시절이니까 유로키나제는 상당히 매력적인 수출품이었죠. 수도 미생물 약품 판매 주식회사라는 업체가 이 모든 소변을 수거했는데 현재 녹십자입니다. 가발, 이쑤시개 외엔 변변한 수출품이 없던 시절 녹십자는 수거한 오줌에서 유로키나제를 국내 최초로 생산해 수출에 기여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외국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 효과를 널리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1957년 미국의 양리학 박사 플라그 교수는 고혈압으로 혈관이 터진 환자의 피를 연구하다 우연치 않게 사람의 소변이 굳었던 피를 용해시킨다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즉시 사람의 소변을 다량으로 채취해서 그 성분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사람의 소변에는 20가지 이상의 효소가 포함됐다는 사실은 이미 그 시대에도 널리 알려진 상식이었습니다만 그의 연구로 인해 유로키나제라는 효소가 굳은 피를 용해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성인 남성 한 명이 1회에 배출하는 소변의 양은 대략 300ml입니다. 20리터짜리 통을 채우려면 적어도 66명이 필요한데 녹십자가 하루에 거두는 오줌이 6,000리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약 2만 명의 오줌을 매일 얻은 것이죠. 수거된 소변은 1분에 15,000번 회전하는 원심 분리기에서 잡균과 세균이 모두 떨어져 나가게 되고 또다시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 유로키나제를 추출해냅니다. 이렇게 유로키나제가 얻어지는 것이죠. 당시에 굉장히 고가의 수출품이었던 소변은 미국, 일본, 독일 등의 국가에서 인기가 좋았는데 국민들의 식습관이 서구식으로 변하고 88 올림픽이 끝난 뒤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변하면서 더 이상 깨끗한 소변을 수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녹십자는 더 이상 한국에서 소변을 구하지 못하자 중국에서 소변을 수입해 약을 만들었으나 웬일인지 품질이 낮아서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양에 합작 공장을 설립해 문제를 해결했죠. 북한은 에이즈나 비뇨기성 질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좋은 품질의 소변을 수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출품이지만 당시는 열심히 수출에 매진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